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네, 오늘은 조동사 두 번째 시간인데 must, have to, should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항상 묶여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의미가 좀 비슷비슷하다는 건 거예요.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말을 먼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말에도 너 빨간불에선 멈춰야만 해 라던가 나 오늘 밤까지 숙제 마쳐야 해 라든지 너 병원 좀 가보는 게 좋겠어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뉘앙스이기는 하나 강도가 조금씩 다 다르죠. 그렇듯이 영어에서도 이런 강세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게 바로 이 조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차이점이에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센 놈이 must입니다. must는 지키지 않았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좀 커요. 그래서 법률이나 규율, 규칙 또는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빨간불에서 기다려야지 이런 거 When the light turns red, you must wait.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날 일들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죠. 자, 이처럼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 받아야 될, 치러야 될 대가가 커질수록 must랑 잘 어울리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 have to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일상적으로 쓰는 해야만 해 라는 표현입니다. 나 오늘 밤까지 숙제 다 마쳐야 해.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tonight. 자, 내가 오늘 밤에 숙제를 못 마친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롭다거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선생님과의 약속이거나 아니면 내 성적을 위해서라거나 어쨌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내야 되는 건 거죠. 그런 평범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쓸 수 있는 너 해야 돼 이런 거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tonight. 오늘 밤까지 끝내야 돼. 이런 표현을 쓸 때 have to랑 잘 어울린다라는 거. 자, 그 다음 should는 의무라기보다는 어떤 권장이나 조언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너 오늘 안색이 안 좋다. 병원 좀 가보는 게 좋겠어. You should see a doctor. You should see a doctor. 병원 좀 가보는 게 어때? 너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내 생각에 너 오늘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 I think you should go to bed early. 자, 그러다 보니 이 should 같은 경우는 I think 이런 말과 매치가 잘 돼요. 내 생각에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I think you should go to bed early. 너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말을 쓰고 싶을 때 should입니다. 자, 이런 어감의 차이는 내가 지금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또는 내가 읽고 있는 이 지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미묘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구별해 내라 라는 식의 문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must와 have to가 동일하다, 완전히 일치한다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거예요. 동의어라고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이게 완전히 일치한다면 부정어도 뜻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must의 부정형이 must not은 하면 안 돼 라는 금지를 나타내고요. have to의 부정형인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이걸 공부할 때 must랑 have to는 뜻이 똑같은데 부정형은 뜻이 달라 이렇게 가기보다는 애초에 must와 have to의 어감 차이를 좀 보자는 건 거죠. must는 뭐라고 했죠? 가장 센 놈이라고 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 must not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강한 금지가 되는 거죠. 빨간불일 때 절대 건너면 안 돼. When the light turns red, you must not cross. 빨간불일 때 너 절대 건너면 안 돼. When the light turns red, you must not cros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면 have to는 적절한 의무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내일까지 내가 숙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새서라도 이걸 숙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왔어요. 막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내일 학교 오지 말라는 공지가 딱 떴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아, 내일까지 안 해도 되네. I don't have to finish my homework tonight. 나 오늘 밤까지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죠? 그러니 don't have to 같은 경우는 don't need to랑 같은 의미가 돼버리는 건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 그죠? I don't have to finish my homework tonight. 나 오늘 밤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must와 have to는 동의어인데 부정형은 뜻이 달라. 이 개념보다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must와 have to는 비슷해. 한 뉘앙스가 조금 달라. must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must not은 금지가 되는 거고 have to는 그거보다 약한 뜻이기 때문에 don't have to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쭉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must와 이 have to를 배울 때 조동사 파트에서 배우게 되잖아요. 조동사에 must라고 적혀져 있고 가로 열고 닫고 옆에 have to라고 적혀져 있는 문법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개가 모두 조동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출신이 다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can과 be able to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의미는 비슷했지만 can은 정확히 조동사 출신이고 be able to는 be가 들어감으로써 동사 출신이 되는 건 거죠. must는 명백한 조동사 출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have to는 have라는 뿌리가 될 수 있는 일반 동사가 등장을 한 거고 그 다음 뒤에 to 변신이 온 구조예요. 즉 일반 동사 출신이라는 건 거죠. 이 차이점이 어떤 구조적 차이점을 가지고 오느냐, 조동사 두 개를 나란히 쓸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 will, must 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must는 과거형도 없으니까요. 미래와 과거를 나타낼 때 will have to 또는 had to로 써주게 되는 건 거예요. have to가 동사 더하기 to 변신의 구조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부정문을 만드는 패턴 또한 암기가 아니라 그냥 바로 이해가 될 건데요. 자, 조동사는 부정형을 만들 때 조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can은 cannot, may not, must not 이렇게 되죠. 하지만 have to 같은 경우는 have가 일반 동사고 to 변신이 따라온 건 거죠. 일반 동사를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조동사 do나 does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얘는 don't have to, doesn't have to가 되는 건 거예요. 자, 이렇게 must와 have to가 두 개가 똑같아 동의어야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둘의 의미적 차이와 둘의 출신 성분이 다른 걸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암기가 아니라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 요런 설명 부분들은 문법 책에 자세하게 풀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여러 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must, have to, should가 시험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그죠? 이 세 가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의무감의 차이를 두는지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시험이 안 나온다면서요. 네, 시험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내가 회화를 익히고 싶을 때 그때 습득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 이제 세세한 차이점들은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must, have to, should가 주제문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거예요. 수능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여러분에게 이 글의 주제가 뭐니? 이거 묻는 거거든요. 주제가 뭐야? 글의 목적은? 요지는? 제목은 뭘로 하면 좋을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니? 이런 거 묻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제 문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읽은 그 문단에서 must, have to, should 라는 조동사를 이용을 해서 이런 단어를 이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었다라는 건 글쓰니까 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된 문장들이기 때문에 주제문이 될 확률이 확 높아지는 문장들이에요. 주제 문장을 찾을 수가 있다면, 즉 topic sentence를 빨리 찾을 수 있다면 내용 파악이 좀 더 쉬워지죠. 그리고 정답으로 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주제 문장을 찾는데 굉장히 큰 힌트가 되어주는 조동사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must와 have to가 동의어, 이 정도로만 암기를 하고 공부를 넘어가게 되면 부정형은 왜 뜻이 달라지는지, 부정형 만드는 방법은 왜 또 다른지 이런 게 전부 다 암기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 선생님 오늘 강의에서 강조했던 must와 have to의
기본적인 뜻 자체가 어감이 다르다는 것. 그 어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부정형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이 아이의 출신들이 서로 다르다는 걸 또 이해를 하면 부정형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must, have to, should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전부 다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는 뭔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이런 조동사가 들어간 센텐스들이 토픽을 잃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 잘 복습을 하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